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2년 3월 18일인데, 오늘도 우리 홍정태 이사장님, 대구의 그 문명중고등학교 이사장님이시죠. 모시고 또 귀중한 말씀을, 교육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자세히 못하셨던 그 문명고 사태 그 77일 백서 그 책을 이거 내시지 않습니까? 이제 문명고 역사 지키기 77일 백서 광란의 현장이다. 이 책을 제가 선사받았는데 이 책에 대해서 저자이신 홍 이사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그때 일어났던 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세하게 발생 원인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이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77이 상당히 그 장기간 아닙니까? 한 달도 두 달인데 그래서 이런 그 초유의 사태가 그 발생 원인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터지게 이유가 그 과정을 처음 시작에 발단 좀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표면적으로는 그 국정 역사 교과서가 친일 미화하고 독재 미화, 군사 독재를 미화했다는 이런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정교조 쪽에서. 그렇죠. 민노총이나 정교조 그 당시에 그 야당 정치권 등등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딱 걸어가지고 국정이 세계의 흐름에 이렇게 그 역행하는 거다. 이런 그 프레임을 걸어서 뭐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근본 원인은 초중고 약 한 200만 학생들에 대한 시장 쟁탈죄입니다. 아, 그 시장이, 그 이제 교과서 시장 아닙니까? 시장. 그렇죠. 200개요. 초중고. 200만 예, 학생들의 200만 학생들. 수요자인데, 거기에 공급되는 교과서 시장 쟁탈죄이에요. 몇십억, 단가가. 몇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죠. 조제비. 그러니까 교과서 한 것만 이렇게 판매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문제집, 아, 맞다. 참고서, 참고서, 조제비. 합치면. 패키지로 가면 그게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것을 그동안 정교조가 독점했죠. 아니, 그럼 독점이라 하면은 이것이 다양성을 위주로 한 검증 원칙하고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또 바그럭 싸움이에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독과점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그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바그럭을 독점하는 걸 계속 하겠다 이거죠. 바그럭을. 국정이 채택이 되면 검정은 사용이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밥그릇을 뺏긴다. 이건 결사적으로 이제 그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관가를 하고 방치했는데 호호호 하면서 언론도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궁금한 것이 지금 이 연구 과제로 채택한 것이 국정화 교재 연구를 낸 거 아닙니까? 아니죠. 국정교과서가 아주 이렇게 잘못되고 나쁘다는 그런 그 반대 여론이 심하고 해서 검정교과서와 같이 국정교과서를 혼용하면서 비교 연구하는 그런 연구학교예요. 연구학교. 그래서 마치 이것을 이제 국정교과서 하나만 주 교재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해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다 이렇게 몰아붙였죠. 언론 프레이 했네요. 야, 잔인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책을 한 권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검정과 국정을 혼용해서 그게 다양성 아닙니까? 그게 다양성이고 또 역사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이 뒤에 나오겠지만 한국 교재, 중고등학교 교재를 좀 봤어요. 검정 교과서가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당연하지. 그리고 이 교과서의 이제 수준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검정 교과서는 대부분이 고등학교 교사들 한 2명하고 뭐 일부 대학교 교수 1명 끼워넣기고 많으면 이렇게 뭐 2, 3명인데 그 교사들 역시 뭐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다 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겸인정은 교사들이 줄 쓰죠. 그렇죠. 정교조 출신. 예. 그러고 이제 대학 교수는 끼워넣기입니다. 끼워넣기. 예. 그런데 이제 국정학 교과서는 그래도 교수들이 많이 우리나라 각계 석학들 27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예.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여러 분야에 걸친 석학들이 27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말 책으로서는 아주 알차고 국정학. 그 역사를 바로 이렇게 정립한 그런 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맨 처음에 그 폐기한 거 알죠? 그거는 그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국정교과서를 폐지했고 자신이 그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에 참여해서 이렇게 촛불을 듣고 촛불 흔들었잖아요. 참여했습니다. 김정은 여사와 같이 흔들었잖아요. 아니 그거에 이 역사 교과서에 사진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지고 아니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책을 자기가 또 역사학자라든지 책을 그때는 발행되기도 전입니다.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이 표지도 안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뭐 알아보고 내용도 모르고 반대한 거 아닙니까? 반대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 또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무슨 어떤 토론회 과정을 거치든지 전문 그 전공자들끼리 이런 걸 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과연 이것이 나쁘나 잘못된 책이다 해야 되는데 책도 탄생하기 전에 표지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느냐 이라. 다른 그 근본에는 대한민국 큰일 났네요. 교육이 망쳐졌으면은 그 정권 바뀌어도 이거 어떻게 윤석열 당선자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뭐 정상 원위치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근본은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이 특히 교육 중에서도 왜곡된 역사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한 해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60만입니다. 60만이 10년 동안 좌파 그 사상으로 이렇게 배출되면 그럼 좌익도 찍을 거 아닙니까? 600만이 좌익 찍을 거 아닙니까? 유권자가 되어서 앞으로 그 세대가 이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주력 세대가 됩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보수는 뭐 0입니다. 0이고 600만의 그런 세력들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중에 좀 안 됐는데 이재명 씨가 0.6% 차입니까? 0.7%인데 48%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20, 30%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게 교육에 망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그 정교조 교육을 받고 나온 40, 50대들이 40, 50대가 제일 심해요. 제가 경험하니까 제가 공대 교수 30일 했는데 40, 50대가 대깨문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 대깨문이 대깨리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이재명 씨가 이번 떨어졌지만 이 48% 된 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윤석열 당선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뭐 선정을 베풀고 정말 그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한다면 저는 중도 세력은 어느 정도 그 윤 당선자를 지지해서 그래도 정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그 지지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막 기대해서 볼 수밖에 없네요. 교육계획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잠깐 사이드로 빠지는데 이게 77이라 갔으면 장기전 간 건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전 간다 그러는데 이 문맹글 사태도 되지도 않은 것이 지금 걸린 건데 이거 외부 세력 충동질 안 하면 이래 못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좌파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 민주화, 완장 차고 민주화, 법치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데 이 과정을 제일 먼저 밟아야 될 코스가 그 뭐냐 하면 국정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일 먼저 내야 됩니다. 그렇게 내면 법에서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면 인용해서 받아들이면 기다려야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판결 기다려야지. 법에서 이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사용하지 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부터 공갈, 협박, 불법 난동을 지키고 그럼 학교로 들어옵니까?
학교로 들어오는 게 그럼 뭐 당연하게 들어오고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정교조는 그 교문 앞에 예. 30일간 장기 집회 신고를 내고 예. 30일간. 예. 그 외에 뭐 텐트까지 쳤어요? 운동장에? 운동장에 텐트는 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게 뭐 그 민노총 전교조 예. 또 그게 우리가 그 연구학교 신청한다는 소문이 나 듣고 예. 2월 9일 날 이미 교장한테 협박 전화를 하고 뭐 전교조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협박 전화를 하고 2월 13일에는 뭐 십수명이 예. 교장실에 난입을 합니다. 아니 이거 친구도 없이 신고도 아니고 교장한테 허락 뭐 이렇게 사전 뭐 허락도 없이 그 경찰 어디 갔어요? 경찰이 무단으로 경찰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권력이지만은 예. 아니 무단침입하는 경찰이 뭐 합니까? 시단체한테 꼼짝을 하지 못하고 늘 무슨 그 충돌이 생길까를 우려해서 예. 우리 보고 뭐 이렇게 만류하는 그런 그러니까, 불법 무기네요 경찰이. 그 당시로는 공권력보다 더 강한 것이 예. 그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노조, 예. 정교조, 민노총, 정교조. 아니, 경찰도 더 강한 데 세력이 있어요. 공권력보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 훨씬 더 공권력보다 그 시위자들의 그 힘이 강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찰 이 운동장이라든가 학교가 그 모양을 어떻게 좀 묘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 자체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학교에 그러니까 들고 나와요 이리시. 출입하고 이런 것을 통제를 경찰이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교장실에 난입하든지 뭐 이렇게 문제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사전에 차단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뭐 늘 이렇게 말썽을 우려해서 팔짱 끼고 있다가 뭐 그 시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 눈치를 봐요? 예, 그런 정도. 경찰이 월급 받고 뭐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뭐 시루에 따라서 뭐 어떤 자기들대로의 뭐 상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몸을 다치지 않겠다. 경찰은 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브레이크는 주로 뭐 다릅니까? 지시가. 그거 뭐 전부 뭐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취소하라 뭐 이런 건데 심지어 이제 교내에서까지 그 민노총이 그 반대 시위를 하길래 아니 무슨 들어차기 뭐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소속된 단체들을 보면 민노총, 정교조, 농민회. 농민회가 왜? 장애인 단체. 장애인들 왜? 그래서 저는 그 농민회는 우리 운동장에 뭐 공원을 심었나? 뭐 아니 장애인들이 왜 거기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오는 이유는 휠체어 4대를 앞세우면 혹시나 충돌이 있을 때 뭐 경찰도 겁을 내는 이유가 뭐 시위를 이렇게 말리다가 약간만 데이면 막 들어 누워 보면 거길로 그 민노총 시위에는 반드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 2008년도에 광우병 파동 있을 때 그 아줌마 엄마부터 있죠. 베이비 자기 아들들 유모차 들어와서 최전방에서 경찰하고 대치했다는 거하고 그 작전이네요. 같습니다. 아니 그럼 저녁에는 그 사람들 뭐 집에 갑니까? 뭐예요? 저녁에는? 가지요. 그 시위하는 사진에 보면 그 장애인 휠체어가 늘 서너대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럼 수업 어떻게 해? 수업은 뭐 그 사이에 학교가 시끄러우니까 뭐 며칠간 이렇게 학생들 등교를 중지를 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죠. 아니 깽그럼 쳐요? 깽그래서? 깽가리는 없었지만은 뭘 시끄럽게 왜 어떻게 해요? 학교 방송? 아니 뭐 안에 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와글거리고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피켓을 들고 뭐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게 선동을 좀 받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에 주류 세력은 학부모 20여 명에 불과했어요. 학부모는 학부모 개발자 20명. 전부 외부 세력이네. 그 외는 뭐 전부 외부 세력이고 선동해서 애들은 뭔가 이게 정말 나쁜 건가 이렇게 해서 뭐 선동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기가 77일 끄는 게 이게 작게 끄는 게 아니거든요. 작게 끄는 이유가 길게 끄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2월 9일부터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 선언할 때까지 그게 77일입니다. 아, 그럼 이게 정당하고 짰네요, 뭔가. 뭔가 조율됐네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아주
지도자, 한나라의 통치자로서 잘못된 게, 실제로 우리 작은 그 중고등학교에 보장대가 있는 그 교과서 선택권은 조차도 이렇게 물리 불법 세력한테 핍박을 당하고 집단 린치를 당하는 사건을 자기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매일 듣고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반대를 하더라도 밖에 그만, 나와서 그만하야지, 학교에 그만하야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 멘트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뻔히 보고도 그냥 팔짱 끼고 방관했다는 것은 정치 권력하고 야합했네요. 그렇죠. 교육 현장하고 문 대통령이 반대 시위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현장을 폴리티컬 파티 예. 폴리티션 정치가가 자신의 입맛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뭉개버리네요. 예, 예. 역사 현장을 짓밟아버린. 그러니까 그게 문 대통령은 개입,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주도했다고 봐야 됩니다. 반대 시위에서부터 갔지 않습니까? 아니, 뒤에서 펌프질했네요.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팔짱을 끼고 이제 방관을 한 거예요. 촛불 시위에도 흔들었잖아요, 이렇게. 흔들었죠.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고 그 당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방관하면서 입 딱 닫고 모른 척 했으니까 방관자죠. 제가 우리 교육자로서 느낀 건데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만 어떻게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 권력을 이렇게 크게 되는가에 대해 국민적 성찰이 없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많은 지지를 얻어서 설치는 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40, 50대가 주축이 된 40, 50대?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주사파 운동권에 물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거든요. 지금도 문 대통령의 그 논문까지 흘려요. 정치를 잘했다. 뭘 잘했다는 겁니까? 긍정평가가 40%가 콘크리트 지지가 아니습니까? 그 콘크리트 지지가 바로 그 정교조 교육에 의해서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언론의 태도가 대구의 언론, 경북의 보수 언론들이 많을 텐데 맛이 가버렸네요. 저도 그게 이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곧 한번 그 책으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거 좀 말씀해 주세요. 핵심적인 거는 실제로 그 언론이 암만 언론이라 하더라도 미국 법에서는 학교에 들어오지 교장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심지어 그 저희들 학교에 소강당에서 그 반대한 교사들 학부모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저끼리 무슨 온갖 인터뷰 언론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그지만 그게 상조하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3월 2일 날 입학식을 할 때도 그 언론 기자들까지도 그 우리 입학식장에 난입해서 결국 우리 입학식이 5분도 안 돼서 그 무산됐거든요. 입학식조차.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방송으로 교장선생님 방송을 통해서 입학식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무법천지가 있네요. 해방구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해방구예요. 해방구가 계경찰도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세력을 학교 밖으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그럼 대구가 다보당 전투의 그 원산지도 보수의 성역이라는 것도 옛날 이야기네요. 그런데 아직 가버린데 대구.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국정연구학교 이런 걸 지지하는 학부모들은 원래 우리 현재도 안 그렇습니까? 전부 침묵 일관이거든요. 침묵만 하죠. 침묵하니까. 안 나서고 자기 뭘 다친다고. 침묵하니까 1, 20명이 왁 하고 반대하면 전부 반대하는 줄 이렇게 언론은 보도를 하거든요. 그것만 뒤집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그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애국을 하더라도. 그렇죠. 내 마음속으로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행동하는 애국자가 돼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보수도 세를 좀 과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구 민심 그 당시에 동향 보면은 저거 아닌데 하면서도 팔짱 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구는 아닌데요. 그게 유일하게 그 영상시 의회나 정치권에서 이렇게 우리 학교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허허. 없었고 일부 이제 그 당시에 그 여당 의원들께서 격려 전화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유일하게 이제 김문수 전 지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방문하시겠다고 해서나 제가 그 정중하게 이런 판국에 오시면 저쪽 세력들한테 오히려 자극제가 되니까 마음만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사실 그 대단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격려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특정한 몇 분들을 빼놓고 그 후일담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경산시 의원들 그 공천심사위원장이신 그 구미의 백모 의원께서 야단을 좀 쳤던 모양입니다. 당신들 명색에 이어 공천 신청하러 왔는 사람들이 문명고 사태에 지지 성명도 하나 안 내고 격려 전화도 한번 있었나 하고 이렇게 나무라는 일이 있었다는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저 대구 민심하고 이 야당의 정치인들 이렇게 한번 보면은 지금 공천해가지고 또 국힘당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태를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을 야당 국회의원들 대구 경북 쪽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참 낙동강 연대 6.25 때 낙동강 방어선처럼 그게 무너지는 겁니까? 아직은 뭐 대구 경북이나 우리 영남에서는 낙동강 방어선을 쉽게 이렇게 그 좌파들이 돌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저 어디 가서 인터뷰하고 갔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우익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우익인데 우익이 문재인 정권한테 이렇게 참담하게 참패를 당하고 이렇게 자유민주 체제가 뭉개진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 졌죠.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좌익과 우익의 대결인데 용어를 세탁해 버렸습니다. 좌익이 민주화 세력, 진보 세력으로 되면서 우리 우익은 보수 세력으로 되면서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 세력으로 용어가 이게 탈색됐거든요. 그러면서 프레임 전쟁이 졌고 두 번째는 역사 전쟁이 졌다는 겁니다. 역사 전쟁, 역사 교육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그럼 정치권들이 이걸 앞장을 서야 되는데 지금 낙동강 전선이 지금 문재인 씨가 어디 영도 딸이 영도 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빨갛게 돼버리니까 낙동강 배후 부산에서 지금 이게 지금 역공이 들어간 거거든요. 좌익의 역공.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남아있는 믿을 때가 대구 경북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교육 현장에서. 그래도 뭐 이번에 그 개표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하구 여기서도 저거 패했습니다. 사하구에서 패했습니까? 졌습니다. 양산에서도 지고. 양산에서도. 이래서 이제 그 경남 부산에서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차려서 저는 그 이긴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시합에서 야구하는데 콜드게임 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9회 말까지 투수전을 하다가 역전 저쪽에서는 뭐 역전성. 투수가 이재명 투수 뭐 이낙연 투수가 있었는데 그 이재명이라는 사이드암을 등판시켰고 국힘당에서는 완전히 뭐 투수가 고갈 하나도 없었는데 원 투수로 해가지고 외국에서 용병입니다. 그게 더블팀에서 방출시킨 그 윤석열 투수를 그러니까 저 다른 구단에서 그렇죠 방출시킨 거를 원 투수로 올렸는데 아주 역투를 해가지고 9회에서 1점을 얻어가지고 1대0으로 지금 이겼거든요. 그걸 이제 통상 우리가 신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고구려에서는 대리사이라고 고구려 북부에서 사이를 데리고 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대리사이식으로 했는데 이게 나라가 지금 참 방출된 윤석열 투수가 퇴출된 사람인데 대단히 이번에 역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징계를 뒤처리 완전히 정교조 잘라냈습니까? 아니면 정교조 그냥 어떻게 그냥 소행을 보고 아주 괘씸하게 짝이 없고 몇 명이십니까? 정교조 몇 명이십니까? 정교조가 저희 학교는 3사람이 있습니다만 총 교조원들 몇 명이죠? 총 우리 뭐 현재 그 당시로는 한
한 40몇 명이 됐습니다. 한 한 40여 명 됐는데 10%는 안 되네요. 예. 한 3%, 5%.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평소에는 예. 아주 학교의 운영에 협조적이었지만은 예. 그때 아니 같이 국정교과서는 아예 전교조 지부, 민노총 이런 데서 이거를 오늘 반대하는 지령이 내려오니까 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해교 행위이기 때문에 예. 당시 그 김태동 교장 선생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이 징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예. 진행하다가 그 김대동 교장께서 이제 그 퇴임하시고 제가 초빙 교장을 한번 모셨죠. 예. 그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께서 자기가 학교를 다시 추스려서 이끌어 나갈 테니까 징계를 취소를 해 주십시오. 그 정규적으로 나와야지 그러면.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학교가 문제야. 중요하지 징계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막 그래서 취소를 하고 수위를 다 정해서 상당한 그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다가 그 초빙 교장 선생님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직 처리를 해야죠. 안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참, 막 물타기 뜨거워. 당시에 했는 소위를 생각하면 정말 중징계를 내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전체 화합 차원에서 학교의 발전도 위하고 그 요새 좀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뭐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시 뭐 제발 안 한다면. 예, 예. 근데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런 일이 지금 다시는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당선자가 이런 교육의 이런 정교적 문제라든가 이 사학을 완전히 지금 찌부라 가지고 지금 예? 망쳐가지고 망치면 이제 관건 이사가 돌면서 인수인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지금 사학이 그 진흥해야 될 중요한 지금 과제를 우리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교훈이라든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좀 그게 이제 현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좌파 성향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예. 한국을 작용화시키는데 그 두 가지 이 큰 걸림돌의 단체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우리 종교 단체, 종교단체 기독교. 예, 기독교를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사학 단체가 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학이 이제 자기들 방해물이네요. 예, 우리가 그 뭐 말은 안 하고 나서서 예. 시위는 안 하지만은 명색이 그 1세대 그 선친들께서 그 애국을 위해서 구국운동으로 자기 사실을 털어갔잖아요. 그 학교를 예? 설립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생각할 때 현 그 좌파 정권의 교육 정책도 반대할 뿐더러 이 사람들의 모든 그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하는 수법이 뭐 가끔씩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비리를 빌미 삼아서 그 핑계 대고 그렇죠. 압수를 하려는 예, 그렇게 해서 야. 이제 전체를 규제하는데 예. 사실은 그 연좌제는 폐지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저 81년에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예. 5.18 때. 비리를 저지른 법인만 예.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하고 그거만 이제 예. 처리하면 되는데. 규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 이렇게 연좌제로 엮여서 법으로 규제하려는 목적은 전체 사학의 이걸 통째로 가져가는 모든 자주성이나 은영을. 권한을 빼뜨려가지고 예. 저거 마음대로 이렇게 간섭하고 불구죽죽하게. 규제하고 시험 문제라든가 예. 교육을 불구죽죽하게 그렇죠. 그 의도가 있네요. 있죠. 그리고 뭐 현재 우리 뭐 무상 교육을 실시했지만은 예. 한마디도 사전에 우리 사학들하고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상한 적도 없고. 예. 일방적이네요. 국가 일방적으로 그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예. 고3에 투표권 주는 것도 한 번도 우리 사학과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예. 이런 이 짓을 하니까 사학들이 결국은 인사권 뺏고 다 해버리면 이거 뭐 지쳐서 손 들고 안 나가겠나. 예.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학법 재개정이나 이런 걸 추진했죠. 강행했는데 예. 오히려 참 웃기는 게 예. 윤석열 캠프의 교육 담당 그 담당자들 그거. 예, 유규용인가 뭐 예. 유규용인가 위원이 예. 저희 이사장한테 서신을 보냈는데 예. 그게 내용이 보면 물론 그게 뭐랄까
유인책이겠죠.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예. 이번에 의결했던 사법 재개정에 신규 교사 채용의 인사권 강제 위탁 이런 거를 시행령으로 개정해서 되돌려야겠다. 예. 이런 그 회유책을 서신으로 보냈더라고요. 아, 예, 예. 그거를 보면 결국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사학 재개정에 관한 법률이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 그런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예. 사학주기라는 그 책을 발행할 텐데 그거 언제 나옵니까? 곧 한 보름 이내에 그거 2주 이내에 그게 나오는데 인터뷰 다시. 예. 그게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사학 진흥은 외면하고 예. 사학을 어떻게 해서든 두드려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나쁜 정책들을 예. 그게 전부 제가 그 이론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과 예. 또 현 정부에서 뭐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 위주로 뭐 이렇게 예. 대입을 뭐 어떻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여기에 대한 반론들 또 우리 사학 전체의 정책, 교육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끝으로인데 그 중고등학교 교장이든지 이사장이라든지 이 그룹핑이 뭐 조직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설명. 사립 교장회도 있고 사립 교장회 또 우리 사립 행정실장 협의회도 있고 또 이제 이사장들 모임인 사학 법인 협의회가 전국이 있습니다. 아니 전국 조직입니다. 17개 시도 회장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국 그게 뭐 선언한 건 아니죠. 잘 모여서 이제 이렇게 작업치고 논하고. 그 이제 선언 된 적 있습니까? 저희 과거에 그 국정역사 교과서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을 내고 저희들 뭐 권익도 도모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사립하고 책 나오는 거 하고 해서 좀 자세하게 뭐 귀중한 시간 바쁜데 서울에 또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문명고 카메라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제가 이사님들 바쁘시는데 가끔 뭐 올라올 일이 있으면 그때 뭐 이렇게 시간을 잡으면 됩니다. 이 교육이 바로 잡혀야지 나라가 바로 잡히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치는 교육에 밑에 뒷받침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 유튜브를 보질 않아요. 교육 문제 하면요. 손톱 밑에까지 들어간 거는 늘 아프고 사지가 썩었는데 대가리만 자꾸 바뀌면 됩니까? 썩어 들어오는 거는 교육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머리만 교체하면 되냐고. 밑에 사지가 썩었는데 전부 정치에 올인해가지고 대통령 혼자서 17개 시도에 교육감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교육 문제 해도 유튜브를 보질 않아요. 아예 뭐 보질 않아요. 안 봅니다. 정치 외에는 누가 당선되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냐 거기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몰빵. 뭐 금토일 노래한다고 트로트에 지금 미쳐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뭐 다음에 저는 뭐 저도 교육자였으니까 앞으로 교육 시리즈로 교육 계획에 대해서 우리 홍택정 이사님하고 계속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